퍼블릭 클라우드 이후 가장 큰 기술적인 혁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시가 있습니다. 세시라는 용어와 정의는 가트너가 정립한 것이라면 가트너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분석 회사인 포레스터도 2022년에 GTE, 즉 제로 트러스트 엣지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신기술이 모두 네트워킹과 보안을 하나로 융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는 핵심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포레스터가 발표한 GTE 소개에서는 A Secure Access Service Edge is a Zero Trust Edge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세시와 GTE는 같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오늘은 GTE를 중심으로 세시를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트너의 세시가 핵심 기능과 추가 기능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능을 보안을 중심으로 언급한 반면 1년 늦게 발표한 GTE는 이를 연구한 데이비드 홈즈가 말한 것처럼 세시와 맥락은 같이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가트너의 세시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킹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시 또는 GTE에서 네트워크를 중요한 핵심 구성 요소로 다루고 있는 것은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과 재택근무의 확대는 불안정한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하여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접속 성능의 저하는 사용자의 생산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GTE의 개념을 정립한 포레스터의 분석가인 홈즈와 카인드니스는 보안과 네트워킹이 하나로 결합하여 공공의 적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공공의 적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안 위협의 증가입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의 증가로 방대하여진 공격 표면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출혈에 대하여 반창고 위에 또 반창고를 붙이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수행 가능한 기술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성능 저하입니다. 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레가시 데이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도 있고 사스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레가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능 관리에 집중하고 있었고 클라우드와 사스에 대한 트래픽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의 성능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용자에서부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까지의 전 구간에 대한 성능 저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원격 사용자는 예전보다 월등하게 늘어났고 지금 매우 느린 성능에 기업의 생산성은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잡성과 비용 증가입니다. 모든 새로운 위협, 과제 또는 기능에 대하여 어플라이언스를 추가하는 방식은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IT 인프라는 하이브리드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스 솔루션만이 보다 적은 인력으로 보다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준수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로 인해 분산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규정 위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나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된 가시성과 제어를 갖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의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면서 국가별 인터넷 보안 법률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접속하는 URL을 허가받지 못하면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그레이트 파이어월도 있고 강력한 GDPR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 전체에 퍼져 있는 조각난 하드웨어 제품들로 구성된 네트워킹 및 네트워크 보안 스택을 없애고 근무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일관성 있는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받고 그 위에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생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이 세시이고 GTE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레스터가 제시하는 GTE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GTE 노드들이 분산되어 배포되어집니다. 각 노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안 요소로서 GTNA, SDP, SWG, NG Firewall as a Service,
CASB, IAM, IDS, IPS, NG 안티 멀웨어 기능을 하나의 싱글 패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요소로 SD-WAN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가시 SD-WAN이 아닌 차세대 SD-WAN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GTE 노드를 연결하는 백본에서 제공하는 요구 기능을 보시면 레가시 SDN과는 중요한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이자 GTE와 SASE가 제공하는 네트워킹의 중요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TE 노드 간에 자체 글로벌 백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A 지역의 엣지가 B 지역의 엣지를 접속할 때 GTE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 접속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A 지역의 GTE 노드와 B 지역의 GTE 노드 간의 백본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이는 통상 Tier 1 캐리어 또는 MPL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GTE 또는 SASE 노드는 스탠드얼론이 아닌 풀 메시 연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밴드위스 개런티, 즉 각 GTE 노드 간의 연결에 있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대역폭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SWG 같은 단순한 스탠드얼론으로 구성되어 자신에게 온 트래픽을 보안 처리 후 인터넷으로 던져버리는 솔루션은 GTE 또는 SASE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엣지에 설치되는 레가시 SD-WAN의 인터넷 연결에서는 이러한 GTE 노드 간의 미들마일 대역폭 보장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WAN 커넥션으로 GTE 노드는 모든 엣지들 간의 프롬프트 경로상의 SD-WAN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GTE 노드는 당연히 모든 유형의 엣지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그 엣지들과의 모든 경로와 자체 네트워킹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GTE 노드는 기업의 모든 엣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네트워킹의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워너비 세시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시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포레스터와 가트너가 GTE와 세시를 퍼블릭 클라우드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별된 능력 때문입니다. 이 차별화된 능력이 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능력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클라우드 공급자들의 프라이빗 백본 서비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GCP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센터, AWS의 트랜지트 게이트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르 버추얼 웬과 같은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접속 성능의 불안정성과 저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느려 터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답답하게 느려진 성능에 몸이 반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몸도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즉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고 한참 멈추고 있다가 또 다음 클릭을 하고 또 한참을 기다리는 그러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AWS 트랜지트 게이트웨이는 161개, 애저로 버추얼웨이는 392개, GCP NCC는 103개의 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 이러한 클라우드 공급자들이 투자한 프라이빗 백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기업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각 클라우드 공급자들의 프라이빗 백본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의 상호 연결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클라우드 공급자들은 고객을 자신의 서비스에 가두어 두려는 전략으로 프라이빗 백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명확히 나타납니다. 오늘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 중 92%가 평균 2.64개의 클라우드 공급자들을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클라우드 공급자들의 자신만의 프라이빗 백본은 고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업의 멀티 클라우드 성능 개선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프라이빗 백본이 될 수 없다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은 이들 클라우드 공급자들과 중립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뉴트럴 인터넷 익스체인지 공급자를 찾을 때입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중립적인 IX 공급자들을 사용하여 접속 성능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들 중립적인 IX 공급자들은 접속 보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자의 프라이빗 백본이 올바른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멀티 클라우드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일인지 굳이 경험해 보시지 않아도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 수많은 연결 회로와 어마어마한 연결 비용을 상상해 보시면 더욱 절망하실 것입니다. GT 또는 세시는 올바르게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는 프라이빗 백본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자를 GTNA 기반으로 한 통합된 보안 기능을 통해 자신들의 팝에 연결하여 주고 분산된 기업의 자원까지 자신의 글로벌 프라이빗 백본을 통해 중립적으로 빠르게 접속하게 하여 줍니다. 이것은 어떤 단일 공용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과 종속까지도 해방시켜 줍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하셨거나 계획하고 계신 기업의 IT 담당자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GT 또는 세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완벽히 컨버전스된 싱글패스 아키텍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자신이 세시라고 주장하는 벤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솔루션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지스케일러, 팔로알토 세시, 시스코, VM웨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시의 중요 구성 요소인 네트워크 부분의 기능들에 있어서 앞서 언급드린 차별성을 제대로 제공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시라고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의 벤더들이 이 세 가지 차별성에 대한 설명은 대충 SDN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혁신이라고 할 만큼 GTE와 세시는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의 증가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워진 IT 인프라의 개선을 가질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IT 기술 혁신을 가져올 진정한 GTE와 세시를 선택하는 데에는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판단을 어렵게 하던 벤더들의 주장보다도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네트워킹 부분의 차별성을 검증하실 때 명확하고 손쉽게 진정한 GT 또는 세시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GT 아키텍처에 K2 클라우드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아키텍처가 일치하며 그 제공 기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T 노드는 K2 팝과 일치하며 그 기능도 일치합니다. GT 노드 간의 글로벌 백본 연결도 K2 팝 간의 자체 글로벌 백본과 일치하며 이 백본을 통해 모든 엣지들 간의 대역폭 보장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엣지 연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왜 가트너가 세시는 K2 클라우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초의 진정한 세시이자 GT라는 명성을 K2 클라우드가 가지게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2 클라우드 그 자체가 세시와 GT의 샘플이며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세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K2는 3억 2천만 불의 투자 유치와 1억 불에 달하는 매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5년째 200% 이상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조차 아직 미약한 이스라엘 벤더로서는 엄청난 급성장이며 K2를 도입한 기업들의 평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청나게 복잡한 솔루션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거대한 벤더들을 통한 혼란을 겪지 않으셔도 되며 한 벤더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K2 세시 정말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여 드리며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